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색다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목에서 보시면은 정의란 the first virtue, 제1의 덕목이다. 사회 제도들 중에 사회가 가진 온갖 제도들 중에서 첫 번째 가는 제 으뜸의 미덕, 이게 바로 정의다. 그러니까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사회가 갈 곳을 잃어버린다. 사회의 지표, 이건 바로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는 또 무서운 뜻이 하나 숨어 있어요. 미국이라는 그런 자유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에서 자유보다 정의를 내세웠으니, 정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평등의 개념과 공정성의 개념, 기회균등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인 거죠. 근데 이 정의의 원칙이 사회가 가진 모든 제도들, 여기는 물론 자유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것에서 정의가 첫 번째 미덕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존 롤스가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을 그러할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21년에서 2002년까지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굉장히 힘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권력자이거나 대기업의 총수이거나 그런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힘겨루기를 하려면은 혼자서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합쳐서 단체 교섭을 하고 단결을 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 그것도 안 되면은 단체 행동을 해야 이게 균형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야 사회가 올바르게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어떤 사상적인 맥락을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진 내용에 충실하게 쭉 좀 속도 있게 나가겠습니다. 혹시 사상적으로 맥락이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바로 요 전 강의 존 롤스 강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역시 DK사에서 나온 The Politics,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페이지는 302페이지. 사실 책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in context, 사상사적 맥락에서 이 추구하는 이념, ideology, 이데올로기는 liberalism,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는 다릅니다. 이 자유주의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어서 거의 약육강식에 가까운 그러한 주장을 펴는 게 자유지상주의인 거죠. 여기 리버럴리즘은 어느 정도 온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일종의 원만한 사회주의하고도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부 내포하고 있죠. 초점, social justice, 사회 정의. 핵심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사회적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1762년에 장자크 루소의 Treatise of the Social Contract, 사회계약 논문이 authority, the legitimacy of authority, 여기 어떤 권력, 권위, 국가기구, 국가 권력이나 어떤 권위, 이런 거에 타당성,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authority 하면 당연히 정부를 말하는 거죠. 어떤 권위를 가진 기관이나 조직, 대표적인 게 사회기구 또는 국가인데, 국가의 권위를 가진 조직이 그것이 legitimacy, 합법성, 타당성을 가지려면은 바로
그 권위를 가진 기구의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발적 동의. 자발적 동의가 하나로 묶어졌을 때 일반 의지. 그렇죠? 그게 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그런 어떤 국가의 기구 이런 것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35년에 American economist Frank Knight, 미국의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의 에세이, 논문 Economic Theory, 경제 이론과 Nationalism, 민족주의. 여기 경제 이론과 민족주의라는 그런 에세이에서 프랭크 나이트가 쓴 이 에세이가 lays the basis, 기반을 형성합니다. 룰스의 이해, deliberate procedure, 신중한 절차.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지키면서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어떤 결과의 포인트가 있다기보다 결과를 빚어내기 위해서 지난한 몸짓으로 노력하면서 신중하게 한 단계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더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흔히 말하는 심의 절차. 그러니까 모든 행위나 법률과 연관된 그러한 일들, 대개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죠. 이 심의 절차, 신중한 절차에 대한 룰스의 이해력의 기반을 조성한 게 바로 이 프랭크 나이트가 쓴 이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심의 절차가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존 룰스가 활동을 하셨고, 그 이후에 여기 이제 또 날선 칼을 들이대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존 룰스에 대해서 로버트 노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A Critic of Rules, A Theory of Justice, 룰스의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그 크리틱, 비판서를 갖다 발간합니다. 책 이름이 Anarchy, 무정부, State, 국가, 유토피아. 이 책 이름을 통해서도 뭔가 감이 좀 오죠. 그러니까 정부가 전혀 아무 일도 안 하고 손을 놓으면은 질서도 없고 혼란 상태가 야기되겠죠. 그게 애너키, 무정부인 겁니다. 그럼 스테이트라면은 그 최소한의 정부를 구성해서 정부의 활동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경 국가 사상, 최소 국가 사상. 국가가 그 이상을 욕심을 부리고 사생활의 영역, 국민의 영역, 어떤 인민들의 개인의 자유의 영역, 사적 자치 영역에 개입을 하면 그것은 국가의 과잉 행동이고 불법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결국 그런 게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유토피아가 가능한가, 이상향이 가능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론을 정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5년에 제럴드 코엔이라는 인물이 Marxist Critic of Rules, 룰스를 비판을 하는데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의 룰스 비판서를 갖다가 발간합니다. 1995년에. 여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제럴드 코엔이 얘기하는 거는 과연 그 빈익빈 부익부, 사리사욕, 개인의 영리추구 이런 거에 철저하게 세포까지 물들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근거로 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경제,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민주주의 사회에서 룰스가 바라는 정의에 대한 환상,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잠깐 딴청만 피우는 것 같으면은 불법을 자행하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급급한 그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구성원들이 과연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그렇게 공평성, 형평성, 그러한 정의의 원칙에 협조를 하고 정의의 원칙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려 들까? 그것은 하나의 환상이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려면 사회주의적 사상이 도입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마크시스트적인 입장에서 바로 롤스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아마르티아 젠이라는 분이 The Idea of Justice,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근데 이분은 Dedicate to Rawls, 롤스의 제자라 이 책을 롤스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르티아 젠이라는 사람은 이 정의의 이론이 굉장히 멋진 이론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탁상 공론 같은,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가 아닌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서 펼쳐지는 처참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이 존 롤스가 논한 정의론과 무관한 그런 현실이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의에 관한 생각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의 평생에 걸친 헌신, preoccupation, 뭔가 몰두하는 것, 중대 관심사. 그러니까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의 평생에 걸친 중대 관심사. 그것은 with ideas, 자, with ideas to do it. 자,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말을 안 듣는데요. 크니까 이 PDF 파일도 살아있나 봐요. 그쵸? 크게 하니까 저항을 하네요. 자, 여기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의 평생에 걸친 중대 관심사. 그것은 정의와 관련하여 해야 할 아이디어, 그런 개념들, 생각들과 관련된 그런 정의와 관련된, 그리고 fairness, 공평성, 그리고 불평등성, 불평등, 이런 것,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공평함과 정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하여 해야 할 그럴 아이디어, 그런 사상들과 연관된 존 롤스의 평생에 걸친 몰입, 그런 중대 관심사.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preoccupation이죠. 그런데 여기 동사가 were, 이게 잘못 나온 겁니다. 이 were는 잘못 나온, 이거 원래 was라고 쓰여야 되는 건데 참조해서 보세요. was. 자, 이러한 중대 관심사는 was shaped, 형성이 되어졌다. by his experience of growing up in racially segregated Baltimore and serving in the U.S. Army. 자, 경험. 이 존 롤스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경험 사실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졌는데, 경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growing up in racially segregated Baltimore. 인종적으로 차별이 심한 볼티모어 지역에서 존 롤스가 성장했다라는 사실. 그렇죠? 또 하나는 and serving. 이것도 역시 of에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군복무, 미국 군대, US 아미, 미국 군대에서 군복무를 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얼마나 미국 사회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달리 속으로 골마있고 불평등하고 이렇게 그 인종차별이 심한지 이걸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는 was concerned with,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dentifying framework of moral principles. 여기 도덕적 원칙들의 기본 틀을 규명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Within which, 그 도덕적 원칙들의 기본 틀 내에서 it is possible, 가능할 테니까 to make individual moral judgment, 즉 개별적인 도덕적 판단들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 개별적인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 도덕적 원칙의 기본 틀,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걸 규명하는 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존 롤스 평생의 화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for 롤스에게는 the general moral principles, 이러한 일반적 도덕적 원칙들은 could only be justified and agreed upon, 이런 것들은 도덕적 원칙들은 정당화되어질 수 있고
합의되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Through the use of commonly accepted procedures. 그것도 공통적으로 accepted, 받아들여진, 공통적 합의로 받아들여진 그런 절차의 활용을 통해서만. 그 절차는 무슨 절차냐면요. For reaching decision, 결정에 도달하는 절차,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이 자유로운 의견이 공개된 자유로운 의견의 각축장에서 공평한 토론 기회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것. 네. 그리고 그 의견이 채택이 돼야 되는 거겠죠. 이와 같은 의견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신중하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게 나와야 된다. Such steps, 그와 같은 절차들은 key to process of democracy, 바로 민주주의 과정에 이르는 핵심입니다. 그런 절차, 그 민주적인 수의 절차, 민주적인 토론 절차, 합의 절차, 그것도 심도 있게 이르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공평하게 토론을 전개해서 거기서 살아남은 그런 것, 그와 같은 절차들은 바로 민주주의 과정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입니다. 롤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It was the process of debate and deliberation before an election rather than an act of voting itself that give democracy its true worth. 여기까지 한 문장입니다. 롤스가 생각한 건 다름 아닌 debate, 그런 논쟁, 토론의 과정이다. deliberation, 숙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 토론과 숙고의 과정이다. 선거 이전에 있는 토론과 숙고의 과정. 이것이야말로 rather than the act of voting itself. 선거날 투표를 하는, 누구를 찍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표, 선거행위, 그런 투표행위 그 자체, 행위보다는 바로 투표행위 이전에, 선거 이전에 있는 이와 같은 디베이트와 딜리버레이션의 그 과정 자체, 토론, 논쟁, 숙고, 이런 그 자체가 다름 아닌 디모크라시에게, 민주주의에게 민주주의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Inequality of wealth, 여기 부의 불평등성, 부가 이 사회에 불평등하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롤스는 attempted to show,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The principles of justice cannot be based solely on an individual's moral framework. 여기 정의의 원칙들은 결코 전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틀, 개인의 도덕적 틀에만 전적으로 기반할 수 없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의 의견에 반대를 하는 것이냐면요. 일단 거기 이전에 개인을 되게 중시 여기는 그 개인 중심주의 사상, 개인주의 사상들이 있죠. 물론 대표적인 그 사상가로 이제 그 존 노크 이런 분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 스튜어트 밀도 역시 개인의 신체와 정신은 개인 자신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이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개인의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개인은 각자의 그 개인적 준칙이 있다. 그리고 나의 어떤 개인의 준칙이 우주의 입법의 원리로서도 하자가 없도록 행동하는 것, 이런 거를 이야기해서 개인의 의지의 준칙이 결국은 보편적인 입법이랑 딱 맞아 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도덕적 생각,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도덕 영역에만 머물러 두게 하면은 이 사회 전체로서는 굉장히 많은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개인적인 도덕의 틀, 여기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 여기에만 기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플라톤이 이미 지적한 바가 있죠. 원래 정의라는 말 자체가 사회적 개념, 공동체적 개념, 국가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할 때 통치자는 통치자답게 지혜를 발휘하고 군인 수호자 계급은 수호자답게 용맹성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농공상 그런 생산계층은 생산계층답게 절제를 발휘하고 생산해서 그러한 미덕이 합쳐졌을 때 그것이 이 사회에서 조화롭게 표출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한다. 이게 플라톤의 정의에 대한 생각입니다. 똑같이 역시 이분도 그것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Rather,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they are based on the way the individual's sense of morality is expressed and preserved in social institutions. 이 day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의의 원칙들, principles. 이 정의의 원칙들은 근거하는 것이다. 개인의 sense morality, 개인의 어떤 도덕성, 도덕에 대한 감각, 개인의 어떤 도덕성이 표현되는 방식,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이 보존되는 이 사회 제도 속에서 개인의 도덕성이 표현되고 보존되는 방식, 이 사회 제도 내에서 이러한 방식에 기반하는 것이다. 이런 거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 영역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제도 내에서 사회 제도를 떠나서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사회 제도를 전제로 하고 여기에서 표현되고 보존되어지는 방식, 그 방식. 그러니까 바로 사회와 연결시켜서 밀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 제도 속에서. 그래서 사회 제도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여기 표현되고 보존되는 이런 방식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과 사회 도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제도라고 하는 것은 education system, 교육제도, healthcare system, 건강관리제도, 건강보험제도, tax collection system, 세금제도, the electoral system, 선거제도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덕성이. Rawls was particularly concerned with the process by which various inequalities translated in different levels of political influence, with the result that the structure of social and political institution was inherently biased in favor of wealthy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이건 뭐 너무 기네요. 끊어서 봐야 되겠어요. 여기 롤스는 특히 관심을 두었습니다. 관심을 두고 다루었습니다. 또 process, 하나의 그 과정에 의해서 부에 대한 불평등들이, 부에 관한 불평등 상황들이 translate into, 점진적으로 different levels, 다른 영역, 다른 수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까지 번역되다가 아니라 이렇게 번져가는 거, 확산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부의 불평등 조건들이, 부의 불평등 상황들이 이 재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의 다른 수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까지 이렇게 번져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격적 불평등도 따지고 보면 그 밑바탕에는 이 돈과 연관된 불평등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면서 with the result that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면서 the structure of soci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사회적 정치적 제도의 이 구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정치 제도의 이 구조가 was inherently, 본질적으로 고유하게 다 biased, 뭔가 편견에 기울어져 있다, 편파적이었다라는 것. 그것도 in favor of wealthy individuals, 그것도 부유한 개인들이나 부유한 기업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이 사회 구조 정치 제도 자체가 다 부유한 개인, 부유층과 대기업, 부유한 기업, 이런 부유층들을 옹호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빚는다라는 것을 존 롤스가 미국에서 밝혀냈던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이래서
이 사회가 얼마나 미국 사회가 한심한 사회인지 존 룰스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거 바로 우리가 사회구조제도, 법률제도, 뭐 정치제도 이게 다 평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썩어 있는 놈들이면 당연히 거기서 썩은 법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썩은 법률을 국회가 그 입안하고 입법하고 법률로 제정을 하도록 로비를 하죠. 그러한 역시 썩은 부정부패의 어떤 정당들을 떠나서 어떤 경제기구들, 일본 전경련 같은 그런 로비단체들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눈 감아주고 유야무야식으로 자기네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탐관 오리들이 옆에 들러붙게 되죠. 당연히 총체적인 부패 상황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죠, 그런 나라들은. 예. 그래서 굉장히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하나도 제대로 잘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장도 똑바로 뽑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writing at the time of the Vietnam War, 베트남 전쟁 시기에 글을 쓰던, 한편 그 베트남 전쟁을 존 롤스는 considered unjust war, unjust, 정당하지 못한 전쟁, 아주 추악한 전쟁이죠. 그럼 요즘에 뭐 역사가들이 다 밝혀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추악한 전쟁이라고 존 롤스가 생각했던 이 베트남 전쟁의 시기에 글을 쓰고 있던 이 롤스는 argued, 이렇게 주장을 했다. civil disobedience. 자, 데이빗 소로 생각나죠? 시민 불복종, 간디, 이런 사람들. 이 시민 불복종은 needs to be, 다 봤네요. 자, 아까 시민 불복종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보시는 겁니다. 자, civil disobedience는 need to be understood. 바로 이렇게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다. As the necessary action of just minority appealing to the conscience of the majority. 그러니까 그 시민 불복종은 필요한 행동, 정당한 소수가 호소를 하는 양심에, 다수의 양심에, 이 다수층의 양심에 정당한 소수가 호소를 하는 필요한 행위로서 인식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 불복종.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이 있어야 우리 사회는 올바르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되고 사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양심의 목소리,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 롤스는 argued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ies of conscription. 이 존 롤스는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의 징집, 군대 강제 징집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Which allowed well students to dodge the draft, while poor students were often taken into the army because of one failed grade. 이 군대의 징집 정책은 부유한 wealthy student, 부유한 학생들로 하여금 dodge the draft, 징집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한편 poor student, 가난한 학생들은 종종 taken into the army, 군대에 징집되어 끌려갔습니다. Because of one failed grade, 단 한 번에 낙제에 이른 그러한 학년, 그러니까 1학년만 낙제해도, 한 학년 등급만 낙제해도 이것 때문에 군대로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이런 일이 미국에서조차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translation of economic inequalities, 이와 같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갖다가 확대 해석하는 것, translation, 경제적인 불평등을 갖다가 into discriminatory institution such as conscription was deeply troubling to him. 이렇게
경제적인 불평등을 discriminatory, 차별적인 제도, 예를 들면 군대 강제징집과 같은 차별적인 제도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 확대 해석하는 것. 그 translation이 was deeply, 몹시 고민거리였던 것입니다. 양심을 갖고 정의를 추구하려 드는 존 롤스에게는 particularly, 특히 when those institutions, 그와 같은 국가의 차별적인 정책들이, 제도들이 were the very bodies, 바로 그와 같은 바로 그 실체들이었기 때문에 purported to implement or act on behalf of justice, 스스로 정의를 위하여 어떤 implement, 행동을 실천에 옮기고 행동한다 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는 purport, 어떤 주장을 하는 의미,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이렇게 겉으로는 정의를 위하여 우리가 바로 실천에 옮기고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대는 바로 그와 같은 실체들, 그 실체들이 가만히 보면은 다 돈에 의한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른 불평등 논리, 차별의 원리, 차별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들이.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는 정의의 얼굴, 정의의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는 불평등의 작태였고요. 이렇게 파렴치한 모습들을 보면서 존 롤스는 미국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여기 정의의 원칙들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의 원칙들. To Rawls에게는 for justice to exist, 정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it had to be considered fair. 정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된 거죠? 시민불복종했고,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땐 여러분들은 잠깐 쉬세요. 휴식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였네요. 그쵸? 예. 그래서 롤스가 바라볼 때 정의가 존재하려면 그 정의는 fair, 공평한 것으로 여겨져야만 한다. According to certain principles of equality, 평등의 원칙, 일정한 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등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정의가 세워지려면 평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fair의 개념이 나왔죠. 이 공평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In his theory of justice as fairness, 그가 쓴 유명한 책 공정성으로의 정의 라는 그런 이론에서 이 책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롤스는 develops two main principles of justice, 두 개의 주된 정의의 principles, 원칙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두 개의 중요한 정의의 원칙, 여기 두 개의 중요한 정의의 원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Everyone has an equal claim to basic liberties. 모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 평등한 주장권, 청구권,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 평등한 자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평등권. 둘째는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are to be arranged so that they are both reasonably expected to be to everyone's advantage and attached to positions and offices open to all. 이렇게 한 문장입니다. 결국 여기서는 두 번째, 이걸 우리가 이제 자유의 원칙, 자유평등의 원칙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들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비가 arranged, 배열이 되어져야만 한다. 제도화되어져야만 한다. So that they are, 이 불평등들이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해 봤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마땅히 배열이 되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attached to positions and offices open to all, 이것도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사회적 직책, 모든 사회적 관직, 이런 것에까지도 attached, 이것이 그런 것에까지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한다. 이런 것들까지도 적용이 되어져야만 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they are expected to be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모든 사람에게도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소셜 포지션이나 그 관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attached 이렇게 뭐 좀 여기 attached를 어디로 연결된다고 보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분명히 살피고 지나가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병렬 관계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여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들이 이렇게 are to be arranged, 배열이 되어져야만 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기대해 봤을 때 모든 사람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대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들이 are to be arranged, are to be attached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그러한 직책이나 관직, 이런 것에도 attached, 역시 부착, 역시 연결되어져야만 한다. 관직에도 역시 똑같이 이런 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사례는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도록 배열이 될 것, 그리고 그것도 당연히 마땅히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따지지 않고, 그리고 장애인이건 장애인이 아니건 이거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개방되어 있어야 할 사회적인 직책, 관직, 이런 것에도 이와 같은 그러한 원칙, 어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도 다 연계되어져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The first principle, 첫 번째 원칙은 뭐냐? The principle of liberty, 이른바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유의 원칙인데, 자유의 원칙은 takes priority of the second principle, 자유의 원칙은 두 번째 원칙, 즉 사회경제적인 차득의 원칙보다 우선권을 취한다. 우선성, 그것이 더 우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자유의 우선성을 두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원칙인 이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원칙, 이러한 사회 불평등의 이 원칙에다가 초점을 둔다면은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로 오인을 받겠죠. 이때 the principle of difference, 여기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원칙인 거죠. 이 차등의 원칙, 사회경제적 차등의 원칙보다 이 자유의 원칙이 우선한다.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뒤의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원칙이 넘버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사회경제적 차등의 원칙,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사회경제적 차등의 원칙. 그리고 그는 이 이론을 갖다가 정당화시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as economic conditions improve due to civilization advancement, 즉 경제적인 조건들, 경제적 상황들이 개선되어감에 따라 문명의 발전 덕택에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어감에 따라 이 question of liberty, 자유에 관한 질문들, 자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become more important, 더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그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별로 안 생긴다는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결국에 남는 거는 역시 자유의 문제라고 존 롤스는 생각을 하는 거죠. There are few, if any.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거의 그런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Where it is to own individuals or groups advantage to accept a lesser liberty for the sake of greater material means. 그러니까 여기 it is 개인의 혹은 그룹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보다 적은 정도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즉 자유를 덜 선택하는 것이 개인이나 그룹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For the sake of greater material means. 보다 더 커다란 물질적 어떤 재산, 물질적 수단, 물질적 이득, 이런 것을 위해서 보다 적은 양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에게나 그룹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사례, 이러한 사례는 거의 없다. 있다 손하더라도 거의 없다. 좀 강조를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Laws identifies certain social and economic privileges as threat advantages.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롤스는 바로 이와 같은 특정한 사회 경제적 특권, 그러니까 이 사회 경제가 공평하게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정한 소수의 개인과 소수의 기업들만 잘 먹고 잘 살다면 그와 같은 일정한 사회 경제적 특권을 갖다가 threat advantages, 이거를 위협을 주는 위협적인 이득, 위협적인 특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려운 말 하나 써놨어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 위협이 되는 누군가에게 주어진 특혜, 그걸 위협 특혜라고 이렇게 말을 써놨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사회 경제적 특혜, 일정한 사회 경제적 특혜, 이걸 갖다가 위협적인 특혜라고 이렇게, 이건 고유명사처럼 말을 바꿨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저자의 마음입니다. threatening advantages의 의미로 threat advantages, 약하게 이렇게 쓰는 거죠. 일종의 학술 용어가 되어버린 거죠. 위협적인 어떤 혜택, 사회가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은 일정 부분에, 사회가 만약 100%라면은 1%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는 나중에는 썩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course, this de facto political power or wealth or native endowment.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위협적인 혜택들을 갖다가 특수계층의 어떤 사회경제적 특혜를 갖다가 de facto, 사실상의 정치 권력, 사실상의 어떤 재산, 이런 거라고 봤습니다. 혹은 사실상의 천무적으로 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천적 재능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의 어떤 농구 실력 같은 거, 이런 것도 결국 사회적으로 뭔가 환원시켜야 할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그 개인적인 그 무지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특성, 내가 뭐 머리 좋아서 공부 열심히 했다, 이것도 그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시름에 들어가면 내가 머리 나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지가 멀쩡한 신체 건강한 남자, 이것도 오만인 거예요. 내가 팔 하나 혹은 다리 아주 이게 못 쓰는 소아마비 형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완전 불구자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무지배에서는 그런 사람까지 다 고려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걸 개인의 역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사회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리기 잘하고 농구 잘하고 야구 잘하고 축구 잘해서 누가 1년에 몇천 원씩 버는데 그것도 다 사회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존 롤스의 사고방식은 그런 것들은 이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threat advantage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자꾸 조장하고 선전하고 그런 것만을 부추기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이라는 거죠. 되게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nd they allow certain people to take more than a just share, much as a school bully might take lunch money from a student by virtue of being bigger than them. 여기까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와 같은 이 우리 사회에 위협을 주는 그런 특혜, 위협적 특혜, 편파적인 특혜, 차별적 특혜 이런 것들은 일정 특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갖도록 한다. 그가 가져야 할 정당한 목보다 더 많은 것을 갖도록. 그것도 마치 이것은 아주 흡사하다. A school bully, 학교의 깡패, 불량배, 학교 불량배가 take lunch money, 점심 사 먹을 돈, 급식비를 빼앗는 듯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급식비를 빼앗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 By virtue of being bigger than them. 단순히 그 깡패 불량배가 그 피해자인 그들 학생들보다 더 크다라는 이유로, 더 크다라는 by virtue of, 그리고 owing to, because of, 그런 이유로 다른 학생들 돈을 빼앗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물론 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유주의자 중에서도 우파, 특히 자유지상주의자, 리버테리언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축구선수에게 세금 많이 걷어들이는 것, 1년에 한 2천억, 3천억씩 벌어들이는 운동선수들에게 세금을 많이 먹여서 사회로 환원시켜서 그 돈을 갖다가 보다 불우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세금 도둑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대는 참 되게 한심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 근데 이 존 롤스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 일종의 사회적 특혜라는 거죠. 그래서 inequality, 이 불평등, the advantages based on this inequality, 이 불평등과 이 불평등에 기반한 어떤 혜택들, 불평등과 이런 혜택들,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위협적인 여기서 말한 위협적인 특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could not lie at the basis of any principle or theory of justice. 이런 것들은 그 어떠한 원칙과 이론, 정의의 원칙과 이론의 근저에 놓여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바로 존 롤스의 이론의 핵심인 거죠. 이분이 하고 싶은 말. 결국 이 불평등에 기반한 이득, 특혜, 사회적 특혜, 특권층, 이러한 것들은 온갖 갑질행위,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이런 것들은 정의의 원칙에, 정의의 원칙 이론에 절대 어떤 기반에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since inequality is a part of the reality of any society, 그러나 사실상 이 불평등 사례들은 어떤 사회의 현실의 일부이므로 롤스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The arbitrariness, 이와 같은 어떤 arbitrary, 뭔가 자기 맘대로 하는 것, 자의성이라고 하죠. 멋대로 드러나는 그런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멋대로 드러나는 그런 특성. 이거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팍 퍼져버릴까봐. 모기 한 마리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조준을 정확히 하고 잡아야 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이 어떤 블라블라 must be corrected. 세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불평등들은 must be corrected. 수정되어야만 한다. For by adjusting the circumstances of the initial contractual situation. 자,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불평등은 교정이 되어야만 한다. 방법 by adjusting the circumstances, the initial contractual situation. initial 최초의 원초적 계약적 상황, 최초의 계약적 어떤 situation,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 그런 정황들을 갖다가 재조정함으로써 교정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be corrected에서요. 이 for 이거 잘못 나온 겁니다. 이거 그냥 없애시면 이렇게 될 거. 이거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correct가 transitive verb 타동사로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be corrected 수동태 문장이라 be corrected 그러면 여기 전치사 못마음으로써 이렇게 연결된 거기 때문에 for는 불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어떤 출판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 여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초의 계약적 상황, 계약적인 어떤 situation, 그런 처지에 대한 상황을 재조정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그럼 계약적 상황이 뭐냐? 이 계약적 상황을 통해서 존 롤스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회계약, 개인들 간의 사회계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계약적 상황. 이것은 개인들 간의 사회계약이다. 원래 사회계약은 국가하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개인들 간의 사회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both with each other. 서로 함께 그리고 with all the institutions of the state, even including the family. 이것은 이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끼리 일어나는 그런 사회계약 그리고 서로 함께 with each other 서로 함께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도 국가의 모든 제도 기관과도 함께하는 그런 사회계약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는 가족도 포함하여 가족도 들어가고 이 국가의 모든 기관들도 들어가고 서로 함께 개인 대 개인끼리 하는 그런 그들 간의 어떤 그 사회계약 이런 걸 의미한다. 자,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의미를 하네요. 이렇게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개인들 간의 계약만이 아니라 그 제도들 간의 모든 제도들과도 함께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도 가족을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계약. 그러나 this social contract involves agreements between individuals on an unequal footing.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적 계약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Agreements between individuals. 개인들 간의 협약과 unequal. 불평등한 발판. 불평등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 간의 그런 계약들, 이런 것과 사회계약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불평등하죠. 가족제도도 그렇고요. 그 여러 가지 사회 기구들, 개인들의 처지. 그래서 국가는 equal responsibility toward each citizen. 각각의 시민에 대하여 평등한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justice can only be secured. 정의는 확보되어질 수 있을 뿐이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this inequality is corrected as 여긴 제대로 나왔네요. for를 안 쓰고 is corrected at its root. 이와 같은 불평등이 그 at its root 근본적인 상태에서부터 교정이 되어질 경우에만 바로 정의가 확보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롤스에게 사회적 제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making this correction, 이와 같은 정정, 이와 같은 교정을 하기 위한 핵심 열쇠들입니다. 사회 제도가. 방법, by ensuring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all individuals, 모든 개인들은 equal access to them, 그 사회 제도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갖다 액세스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제도, 청구권 내지 접근권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걸 확보하면 두 번째 by developing a redistribution mechanism. 또 하나는 재분배 메커니즘, 재분배 원칙들,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원리, 기제라고 할게요. 이 재분배 기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여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나왔죠. 재분배, 어떤 재분배 작동 원리를 발전시킴으로써
또 하나는 모든 개인들이 그것들에게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즉 이 재분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makes everyone better off, 모든 사람을 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재분배의 원칙. 그래서 롤스는 considers liberalism and liberal democracies to the political system best suited to ensuring that this redistribution is done fairly. 롤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유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들이 정치적인 제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장 잘 들어맞는, 확보하기에 이와 같은 재분배 시스템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장 잘 이렇게 짜맞춰진 그런 제도가 바로 자유민주정이라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제도라고 롤스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롤스의 주장입니다. He believed,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Communist system, 공산주의 체제는 focus too much on complete equality, 너무나 많이 완벽한 평등에 초점을 맞춘다. Without considering,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whether that equality produces the most good for everyone, 그와 같은 철저한 평등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가장 많은 good,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이걸 고려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평등만 중시하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적절한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지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색깔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롤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A capitalist system, 자본주의 제도, with strong social institution, 강력한 아주 건강한 그런 사회 제도를 가진 자본주의 제도는 is more likely to secure a fair system of justice, 공평한 정의의 그 제도, 공평한 정의의 시스템을 갖다가 보다 더 잘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제도보다 좀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공산주의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이 자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걸 더 잘 확보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where capitalism would produce unfair, 여기 자본주의가 불편부당한, unfair, 불공평한 문물을 이렇게 produce, 양산하는 것에 비하여 unfair,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부당한 그런 결과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left on its own,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주의 그 자체 자신의 것에 기반하여 남겨진 그러한 일종의 그 불평등한 결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조차도 바로 사회제도, 강력한 정의에 입각한 사회제도가 imbued with a strong sense of justice, 여기 강력한 정의에 대한 감각을 가진, 정의에 대한 마음을 가진, 그런 감각을 가진 이런 걸로 imbued with, 이런 걸로 가득 이렇게 imbued with, 이렇게 가득 스며든, 그런 게 불어넣어진,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여기 imbued with는요 filled with랑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full of, 이러한 강력한 정의에 대한 그런 센스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사회의 그 제도가, 정의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정당한 사회제도들이 can correct it, 얼마든지 자본주의에 근거해서 생겨난 그런 모순점들을 시정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되면, 정의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본다면 바로 오히려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존 롤스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의 감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정자들도, 그리고 또 하나 이 사회에
그 어떤 주류 기업체들도 이 정의의 감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공허한 이론이 될 테니까요. 여기 Multicultural Society,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 미국 사회, 인종의 도가니라고 하죠. 온갖 문화의 도가니. 그러니까 결국 세계 문화의 축소판입니다. 미국의 뉴욕 그 시 거리는. 롤스는 sees a further role for just institutions in binding society together. 롤스는 보다 더 심화된 역할, 심도 있는 역할, just institution, 정당한 사회제도, 그 정의로운 공평한 사회제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역할을 바로 사회를 하나로 묶어내는데, bind together, 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분야에서 바로 이 정의로운 사회제도, 정의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만들어진 사회 기관, 그런 사회 제도들이 해야 할 보다 심도 있는 역할을 갖다가 찾게 됩니다. 결국 제도가 썩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제도를 똑바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법률 제도서부터 해서. 그래서 존 롤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lessons modernity, 가장 중요한 교훈들, 근대성, 이 근대성이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교훈들 중에 하나가 It is possible,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To live together on the common rules without necessarily sharing a common moral code.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도 on the common rules, 공동체 규율 아래서 공동의 규율, 그 중에 헌법, 헌법, 민법, 형법, 온갖 소송법, 여러 가지 이런 법률, 도덕 규범 체계하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Without necessarily, 필연적으로 반드시 꼭 어떤 공동의 도덕적인 규율, 공동의 도덕적 가치관, 도덕적 규율은 서로 이런 공동의 도덕적 규율, 이 코드를 갖다가 반드시 공유할 필요 없이도 일단 보다 큰 틀에서의 common rule, 그런 이게 social contract이 되는 거죠. 헌법, 법률 이런 것만 공평하게 제정되어 있다면 그거에 근거해서 개인적인 도덕률은 다르다 하더라도 각 개인의, 칸트에 말하면 각 개인의 도덕적 준칙들이 약간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큰 틀이 정의를 지향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서로 다른 그러한 개체들이, 개인적 인격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But as long as all individuals share moral commitment to the structure of society. 그래서 as long as 모든 개인들이 도덕적인 어떤 헌신을 공유하다, 어떤 도덕적인 약속, 여긴 책임, 약속, 이행, 헌신, commitment가 그런 뜻이죠. 여기서 하면 책임으로 봅시다. 이 도덕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한 structure of society, 이 사회 구조, 그러니까 국가 구조, 국가의 구조를 정한 법을 우리가 국가 조직법이라고 합니다. 정부 조직법. 그게 바로 헌법에 들어가 있죠. 헌법에 기본권 편이 있고 국회가 있고 이렇게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이 사회를 사회의 기본 골격, 이게 바로 사회 계약이고 이게 헌법인데, 이 사회의 기본 골격에 대한 commitment, 헌신 내지는 도덕적 헌신 내지는 도덕적 책임감, 이런 것만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것만 우리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공고히 다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개인적 도덕률이 얼마든지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얽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게 관용이고, 그 관용이 또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하나의 슬기가 되겠죠. 이 people agreed the structure of society is fair. 그래서 사람들이 동의한다면 이 사회의 구조가 공평하다, 즉 헌법이 공평하다, 헌법을 통해 만들어진 기본적인 법률 체계가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they will be satisfied. 그들은 만족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Despite living among people who might possess significantly different moral codes. 설령 significant, 상당할 정도로 색다른 도덕적 규율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쯤은 서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This rules에겐 바로 이 점이 the basis of pluralist, 바로 다원주의의 근거, multicultural societies, 다문화 사회의 근거, 그 다음에 사회제,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나왔죠? 다원주의, 다문화 사회의 근거, 다원성, 관용성, 바로 이런 게 된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제도들이란 핵심 열쇠이다. Ensuring fairness, 공평성을 담보해주는 in such complex social system, 그와 같은 복잡다단한 사회 제도 내에서 공평함을 담보해주기 위한 핵심 열쇠, 바로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세 가지, 여기 다원주의,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 그리고 그에 입각한 공정한 사회 제도, 이 세 가지가 바로 여기 복잡한 사회 제도 속에서 그나마 공평성,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The veil of ignorance.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지의 베일. 무지의 베일이 뭐냐? 롤스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Initially, 원래 the principles underpinning redistribution need to be decided behind what he calls a veil of ignorance. 원칙, 재분배를 갖다가 보강해주는, 재분배를 지지하는 이 원칙들은 need to be decided, 결정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 소위 이른바 그가 말하는 무지의 원칙, 무지의 베일,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원칙 뒤에서 결정되어야만 한다. 그 재분배, 정의는 이게 평등하고 연결되니까 재분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he imagines a situation in which the structure of an ideal society is being decided, but none of those deciding on that structure knows what their place in the blah blah blah. 자, 여기서 보시면은 존 롤스가 상상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구조가 이제 막 결정되어지려고 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구조가 결정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까 무인도 섬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자, 사회계약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none of those, 그들 중 어느 누구도 decide on the structure, 그와 같은 사회 구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구성원 어느 누구도 knows, 전혀 모릅니다. 그들의 위치,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처한 위치가 어떠한지, 내가 부자인지 가난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아니면은 생목인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축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용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The veil of ignorance, 이 무지의 베일이 의미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사회적 위치, 개인적 doctrine, 어떤 원리, 원칙, 개인적인 가치관, 개인적인 주의,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doctrine, 어떤 학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intellectual, 지적인, 그 다음에 신체적인 속성들. 여기 신체적 속성도 들어갑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 신체적으로 뭐를 잘하고 못하고, 그 다음에 신체가 멀쩡하고, 어디가 좀 고장나고, 이러한 것도 다 알 수 없는, 어떤 처지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우리가 사회를 구성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걸 다 모르는 상황. 그들 자신이 가지게 될 어떤 지적인 신체적 특성, 다 이런 거 모르는 상황,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의 베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지의 베일,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They might belong to any gender. 그들은 그 어떠한 성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지향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면 트랜스젠더나 아니면은 그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뭐 등등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인종에 속할지도 역시 어떤 계급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the very beginning tolerance, 무지의 장막,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것은 ensures, 확실히 보장해 줍니다. Everyone independent of social position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즉 전혀 상관없이 사회적 위치나 개인적인 특성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하여 여기 모든 사람은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하여 모든 사람은 is granted justice, 정의를 부여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those deciding on their circumstances, 그래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구성원들이 must after all, 결국에는 be happy, 기꺼이 행복한 마음으로 put themselves in their position, 그들이 처하게 될 입장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 좋다, 이런 것 다 보장해 준다면 설령 내가 전쟁의 파편 속에서 한 살 막 무참하게 이렇게 상해를 입은 아기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걸 다 보장해주는 사회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거라면 나는 기꺼이 무지의 베일에 동의하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From behind the veil of ignorance, 무지의 베일, 무지의 장막 뒤에, 무지의 베일 뒤에 서 있을 때, 무지의 베일 장막 뒤에서 이 사회 계약은 필연적으로 constructed to help the least well-off members of society. 이 무지의 베일은 반드시 돕도록 구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돕도록 구성되어질 것이다. 누굴 돕냐면 가장 리스트,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구성원, 사회에서 혜택을 가장 못 받은 리트, 레스, 리스트, 사회의 최빈곤층, 가장 열악한 계층, 이들을 돕는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돕는 쪽으로 사회 구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비난한 계층, 열악한 계층.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입장에, 그 가난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을. 그리고 we want construct social institutions that protect against this.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protect, 보호를 해줄 사회제도, social institution,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을 건설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처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무지의 베일이 있으니까. Rawls accept. 롤스가 받아들이는 것은 a difference in society. 사회의 이와 같은 다양한 차이점들은 are likely to persist. 계속 지속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롤스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A fair principle of justice. 공정한 정의의 원칙은 the greatest benefit to the least advantaged members of society. 자, 여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과 다르죠? 바로 여기 가장 커다란 혜택을, 가장 불리한 이득을 가장 덜 받는 사회의 구성원들, 이걸 최소 수혜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최소 수혜자, 최소한의 혜택을 받는 사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혜택, 최소 수혜자가 최대 혜택을 받는 원리. 그래서 이걸 최소 수혜자의 최대 혜택의 원리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바로 이런 원리를 갖다가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의 베일에 근거해서. Other scholars, 다른 학자들, 거기는 인도 출신의 이론가인 아마르티아, 이쪽은 다 맞네요. 아마르티아 센은 그리고 캐나다의 마르크스주의자 제럴드 코엔, 이 두 사람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롤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in the potential of liberal capitalist regime to ensure these principles adhere to.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존 롤스의 이론 굉장히 멋지다 이겁니다. 그 아마르티아 젠과 케네디의 마크시스트 그 제럴드 코엔 이 두 사람은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냐면 롤스의 belief, 롤스의 사상, 롤스의 신념, 과연 이 잠재적 가능성, 이 자본주의 통치체제, 자본주의 정권이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 이와 같은 원칙들이 adhere to, 고수되어지도록, 즉 이와 같은 자유의 원칙과 평등, 차등의 원칙들이 고수되어지게끔 이런 것을 확실히 보장하려 드는 이 자본주의 통치체제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존 롤스의 신뢰, 이거에 대해서 당신 솔직히 말해보라. 미국이 현실 이렇게 정치가 돌아가는데 정말 이런 일이 미국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냐, 아니면 당신이 토마스 모아나 마르크스처럼 하나의 이상론을 제기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they also, 그분들은 question, 또한 의문을 또 제기했습니다. The benefit of the better ignorance in modern societies, 이 무지의 장막의 어떤 장점, 이점, 현대사회에서 무지의 장막의 과연 이점이 뭐냐, 현대사회에서 무지의 장막 같은 게 가능하냐, 어떤 사람이 과연 기득권을 포기하려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기꺼이 불구제의 입장을 대변하려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자, 이 현대사회에서는 inequalities, 불평등이 몹시 embedded, 아주 천착되어져 있는, 밑바닥까지 베어져 있는 이 social institution, 사회제도 내에 밑바닥까지 자리 잡고 있는 이 불평등이 만연한 이 현대사회에서 무지의 베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오라고. A bad ignorance, 이 무지의 베일이란 only of value, and many argue, if you are in the position of starting from scratch. 무지의 이론이란 단지 가치가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무지의 이론이 단지 가치가 있으려면 당신이 바로 처음부터 from scratch, 처음부터 시작하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했을 때에만 무지의 이론은 타당하다. 근데 누가 과연 현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무지의 베일로 가고자 할 것인가? 이것,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고되고 괴롭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비난한 계층, 열악한 계층, 불행한 계층들은 기꺼이 무지의 베일을 선호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중산층 이하, 자기네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그 다음에 가진 게 많고 지켜야 될 게 많고 사회에서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게 보이게끔 특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특권 계층들은 당연히 이 사회의 법률적 구조, 상부 구조, 정치 구조 이런 거를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은행 구조고 모든 걸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이 현실 사회 체계 속에서 이 얼마든지 이득을 관철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네들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걸 벗어던지고 무지의 베일로 가려들겠습니까? 그 사회적 강자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공허한 이론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롤스에 대한 비판. 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롤스는 makes a false distinction. 그릇된, 뭔가 잘못된 그러한 구별을 행하고 있다. Political and economic rights. 바로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 사이, 즉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 사이에 이 구분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롤스가 잘못 구별을 하고 있다라고 센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센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센의 입장에서 볼 때 inequality and deprivation, 이와 같은 사회적 불평들이나 deprivation, 어떤 기아 상태, 궁핍화라고 하는 가난, 이런 것은 주로 a result of the absence of an entitlement to some goods rather than the absence of the goods themselves. 자, 이것도 뭔 얘기냐? 여기 보면요, 이런 것은 여기 지금 사회적 불평등들, 그 다음에 궁핍, 가난, 이런
이 deprivation, 이런 궁핍화,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은 이런 특정한 어떤 상품, 특정 상품에 대한 entitlement, 권리, entitlement, 즉 특정 상품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없어서 생긴 결과라는 겁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자격, 특정 상품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소유권이나 그걸 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없어서 생긴 그런 결과물, 이게 바로 불평등이고, 그게 어떤 deprivation, 박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rather than the absence of the good, 즉 그 상품 자체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 상품 그 자체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잘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 뭐 그 말이 그 말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는 결국 재화 자체가 만약에 배가 고프면 쌀이 없고 밥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쌀이 없고 밥이 없어서 생기는 거기 재화, 음식으로 생각할게요. 그 재화, 특히 음식물 그 자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음식물에 도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없어서 생기는 결과다. 미국적인 상황은 아니네요. 뭐 얘기가 좀 궤변 같죠? 어째서 그러냐? 그래서 역시 인도 같은 상황, 아프리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셀은 example of the Bengal famine of 1943, 1943년 벵골 지방에서 일어난 기아의 사례를 갖다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 벵골 지방의 기아 사건은 was caused by a rise in food prices, 바로 음식물 가격의 상승, 음식물 가격의 등귀에 의해서 비롯되었던 일입니다. 바로 urbanization, 도시화에 의하여 촉발되어진 음식물 가격 상승에 의해서 1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었던 게 1000원이 됐어요. 당연히 못 사 먹게 되겠죠. 이런 쪽으로 이제 존 롤스의 이론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음식은 남아도는데, 음식 부족이라기보다는 그 가격이 올라서 못 사 먹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entitlement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제기하는 반론은 결국 돈 문제네요. 돈 문제, 부의 불평등 문제. 근데 이게 존 롤스의 이론을 얼마나 반박할 수 있을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goods, 이 상품, 특히 이 경우에는 음식물이 represent an advantage in themselves. 음식물, 상품 그 자체가 그 자체로 어떠한 이득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그 대신에 바로 advantage, 그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defined by relation between people and goods, 바로 사람들과 상품 사이의 관계, 사람들과 상품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연결 관계, 이거에 의해서 확정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센의 이론입니다. Those who could afford food at higher price, 즉 어떤 관계냐면요, 높은 가격을 주고 음식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부자들은 위기상황에 처하면 음식물을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음식물을 사 먹을 수 없어서 기아 상태에 허덕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얼마나 큰 반박 이론이 될지, 좀 반박의 정당성이 궁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은 좀 더 나아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The social contract in Rawls definition, 롤의 정의에 따른 어떤 사회계약이란 flawed, 오류, 결점이 있다. 왜냐하면 롤이 말한 사회계약은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단지 interpersonal level, 개인적 수준, 개인적 차원에서만 그 사회계약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he argues, 그러면서 그는 주장하길 사회계약이란 그 대신에 negotiated, 협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through interests of a number of groups, not directly party to the contract. 여기
사회계약은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수많은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통하여 그것도 직접적으로 그 계약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 대기 party는 형용사로 쓰이는 겁니다. 뭐뭐에 관여한 taking part in의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 party to를 갖다가 그 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그러한 수많은 그 그룹들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협상이 되어진다. 이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개인만이 아니라 foreigners, 거기 외국인도,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도, 심지어 nature itself, 그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환경 그 자체에 대해서도 미래 환경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이 센의 이 부분 비판은 그 존 롤스의 이론이 한층 더 보강되어질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intrinsic inequality, 여기에 본질적인 불평등성. 여기 제럴드 코엔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trust, 신뢰. 롤스가 자유주의에 대하여 품고 있는, 자유주의에 대하여 설정하는 그런 신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코엔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리버럴리즘에 갖고 있는 obsession, 강박관념, 집착, 이 자유주의의 집착, with self-interest, 사리사욕에 대한 사리사욕을 극대화시키려는 이 자유주의의 집착, 이것은 양립할 수 없다. 바로 이거리테어리언, 평등주의적인 그런 의도, redistributive state policy, 재분배하려는 국가 정책이 갖고 있는 평등주의적인 그러한 의도, 이러한 뜻, 이런 것과 양립할 수 없다. 딱 맞는 비판이네요. 적절한 비판입니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스가 주장하는 그러한 평등주의적 국가정책, 이 평등적 국가정책을 반대하니까 뭐 하이에크나 로버트 노직이나 기타 뭐 이렇게 우파 자유주의자들이 반대하자. 입법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는 inequality, 이와 같은 불평등을 갖다가 as intrinsic to capitalism, 자본주의에 고유하게 들어있는, 자본주의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고유한 속성으로 바라봅니다. 그 코엔은 그래서 not simply result of an unfair state redistribution system, 물론 부당한 국가의 재분배 시스템의 결과물일 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탐욕스러운 특성, 거기에 고유하게 바로 불평등이 배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capitalism and liberalism, 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코엔이 볼 때는 결코 공평한 해결책을, 롤스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본주의의 어떤 고유한 탐욕성, despite this criticism,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롤스의 정의론은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적인 정치 이론 서적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베스트셀링, 가장 잘 팔리는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발간되어지는 가장 잘 팔리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롤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존 롤스가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롤스에 대해서 그 재미난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걸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또 이렇게. 예. 거기 롤스를 보시면요. 롤스는 볼티모어에 태어났고 아주 저명한 변호사의 아들, 그 윌리엄 리 롤스, 그리고 안나 아벨 스톰프 롤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볼티모어 여성 보터 투표자 협회 회장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은 특징이 바로 그 두 형제를 잃게 된 것. 그 전염 질병에 의해서 형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을 그가 그 형제들에게 감염시켰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질병이 유행했나 보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형제들이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어떤 이런 게 트라우마죠. 일종의 쇼크가 있었겠죠. 그래서 수줍이 많았던 이 사람은 존 롤스는 스토터, 일종의 말더듬,
말을 이런 식으로요. 말더듬 버릇을 가지고 있었는데 존 롤스는 철학을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했고 거기서 그 BA를 마친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미국의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군대 징집에 의해서 거기서 태평양 그 해전에 복무를 했고 거기서 그 필리핀을 여행하면서 미국을 점령하기까지 했죠. 그 미군이. 그러고 나서 그는 프린스턴으로 돌아와서 박사학위를 50년에 따게 됩니다. 그때 with a thesis 논문, 도덕 원칙들, 개인적 도덕 판단에 관한 도덕 원칙 이런 걸 박사학위를 따고요. 롤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법 철학자인 하트와 그리고 정치 이론가 사상가인 이사이어 벌린과 그리고 오랜 경력을 통해서 직업 경력을 통해서 롤스는 많은 주도적인 인물들을 훈련시켜 배출해냈습니다. 이 정치 철학 분야에서 그가 쓴 책으로는 정의론, 어떤 만민법, 다국적에서 어떤 만민법, 그 다음에 일종의 공평으로서의 정의 이런 책을 써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이제 벵골 지방에 이 벵골 패민 사례가 나와 있죠. 이것이 비롯된 것은 불평등한 경제적 관계,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롤스의 그 시스템은 주로 정치적인, 경제적인 구조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정치 철학자니까 경제적인 입장을 거들먹거리긴 좀 어려웠겠죠. 여기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재난을 갖다가 설명을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근데 못한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있었겠죠. 근데 결국 정치, 경제 영역이니까 경제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의 사상을 갖다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걸 생물학적 입장에서 비판한다면 되게 황당한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존 롤스의 사상을 우리가 다 살펴본 것 같네요. 아,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오네요. Envy tends to make everyone worse off. 여기 시기 질투심. 이것은 모든 사람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존 롤스의 격언인데 그 시기 질투. 예, 이거에 대해서 깔끔한 충고 한마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오냐. 롤스가 바라볼 때 롤스에게는 이 평등한 접근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제도,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는 필수적이다. 공평한 사회로 가기 위한.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바로 도서관에 누구든지 갈 수 있고, 예, 국회 도서관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복장이 좀 남루하다고 못 들어가라고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여기 공평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책에서 여기 정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is prior to that of the good. 일종의 플라톤이 말했던 이 선의 개념보다도 더 위에 있다. 그래서 도덕적 선보다도 공정성이 먼저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울이 나와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정의의 원칙들은 마땅히 개별적 도덕성, 개인적 도덕성의 원칙 그 이상의 것에 기반해야만 한다. 롤스에 따르면 이 전체 틀, 사회 전체의 어떤 기본 틀은 마땅히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전체 기본 틀이 시스템 오브 저스티스, 정의라고 하는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 이 사회 구조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사회 구조 전체를 고려해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회 구조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럼 여기서 정의의 원칙 세울 때는 여기다가 자꾸 유리한 입법, 유리한 사회제도 이런 걸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 특혜가 기울어져서 이 사회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게 균형을 차지할 때 국가가 성립되는 것이라면 이 국가는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ies, 이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들은 injustice, 이와 같은
정의롭지 못한 상황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부유한 특권에 찬 개인들이나 기업들을 옹호하는, 여기 덜 이득을 받고 있는 그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개인 어떤 특권이나 이런 것을, 부유한 특권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들을 옹호하는 이런 부정의한 사례, 아주 정의롭지 못한 사례,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나 제도 같은 것은 여기 비어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 가진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도와지도록 이 적십자, 복지, 복리, 그 다음에 여러가지 교육,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법률제도, 이런 것들이 여기 보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this imbalance, 이와 같은 불균형은 시정되어져야만 한다. 다음 같은 규칙에 의해서 the govern our social institution, 우리 사회 제도를 지배하는 규율을 통해서, 예컨대 healthcare system, 건강보험제도, 선거제도, 그 다음에 교육제도, 이런 걸 통해서, 그래야 사회가 균형을 맞춰서 올바로 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여기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살펴본 내용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 살펴보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존 롤스의 정의론을 전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에 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